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후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아무래도 이제 단 음식 음료수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 콜라. 네. 그리고 제로 콜라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로 칼로리, 무설탕, 다이어트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 음료수가 좀 많아졌죠. 근데 이것들이 정말 건강할까? 아니면 몸에 문제가 없을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게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체중도 늘고 또 간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등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이어트 때문에 먹었는데 반대의 결과가 오늘 아주 건강에도 안 좋고 간에도 안 좋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마 그 인공 감미료 때문에 그런 거네요. 특히 이제 국제 학술지 그 BMC 공중보건에 이게 실린 연구에 보게 되면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질량 지수가 증가해서 대사기능 지방간 질환 비알코올성 간질환이네요. 그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간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어머니들께서도 아무래도 그 다이어트 콜라라든지 제로 콜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 함부로 먹이시는 것도 곤란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른들도요. 요즘은 다이어트가 화두잖아요. 살찌는 게 싫으니까 무조건 제로 칼로리, 그다음에 아까 다이어트 이런 거에 좋다는 문구만 봐도 그 음료수를 잡게 되거든요. 무심결에 잡는 음료수가 사실 맛이 없으면 먹질 않는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단맛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아스파탐이나 사카린이나 이런 이름이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오는지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인공 감미료를 가다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라든지 당뇨뿐만 아니라 기타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위험성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7월인가 그때에서 저희가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WHO, 우리 WHO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거든요. 벌써 이미 발암 물질이라는 게 이제 알려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먹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하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도 강한 향미가 있어서 이게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더 단 음식을 찾게 되고 또 이래 있어서 잘 많이 먹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단맛을 먹었는데 인공 감미료 같은 그 당겨서 먹긴 했는데 먹었는데 또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먹고 그걸 안 먹게 돼야 되는데 먹었는데 더 단 게 또 더 당기고 이건 분명히 인공 감미료가 몸의 밸런스를 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텍사스대 연구조사에 의하게 되면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많이 마신 사람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10년간 허리 둘레가 한 70% 더 늘어났다고 보고 또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울감도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살이 쪄서 아마 또 우울감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보통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이런 단맛들이 비위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인공 감미료 같은 것들이 아까 좋은 단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비위 기능이 떨어지고 위장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운화 기능,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 운화 기능, 팔다리로 영양분을 보내는 그 기능 또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면 위 기능 떨어지고 손발이나 팔다리가 축 늘어지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울감, 몸도 다운되고 마음도 다운되는 우울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행일에서 목화토 금수, 또 간, 심장, 신장, 또 비기능, 또 호흡기능, 그러니까 호흡기능에서 우리가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맛도 짠맛, 신맛, 단맛, 매운맛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쏠리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단맛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소화가 항상 안 되고 더부룩하고 깝깝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도 몸도 같이 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아이들이 그 그냥 자꾸 음료수를 자꾸 먹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건강에 이게 설탕이 좀 덜 들어간 음식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로 칼로리 그리고 다이어트 음료에서 탄산 음료를 먹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설탕 자체가 천연 제품입니다. 사탕수수에서 나온 오히려
천연 제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의 과다한 섭취가 문제가 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공 감미료를 쓰긴 했는데 또 인공 감미료에서 무조건 다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공 감미료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가공식품을 먹게 되니까 이것들이 몸의 부조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탄산음료도 음료도 아닌 물입니다. 네, 물을 섭취해 주시 어른이든 애든 다 물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단맛을 끊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진짜 콜라를 하루에 한 개씩 안 먹으면 너무 갑갑해서 결혼하자마자 그게 제일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끊기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내들이 이제 안 드시는데 그 습관 들이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에 대한 그 부분이 분명히 중독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해서 인공 감미료를 자꾸 든 단맛을 또 찾게 되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료수보다는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림이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